햇새와 융.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두 거장의 가르침. 미구엘 세라노 지음. 나르치스, 골드문트, 시타르타. 햇새의 작품을 아는 사람에게 나르치스, 골드문트, 시타르타 같은 이름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들은 공통점을 가진 인물들로 햇새의 모든 작품은 동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하나의 동일한 인물이듯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인간 내면의 두 가지 본질적인 성향, 즉 묵상과 행동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시타르타와 고빈다 역시 서로 상반되는 특성, 즉 순응과 저항을 보여준다. 이런 성격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도 또한 자애롭다. 우리는 내향성과 외향성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유리알 유인은 사랑, 연민,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햇새는 그것을 독일인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음악의 푸가와 아라베스크 형식에 담았다. 햇새의 사상은 힌두교와 중국의 도교, 선불교, 심지어는 수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용해되어 바흐의 푸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순수하다. 햇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골드문트보다는 나르치스처럼 보였다. 방랑 생활을 끝내고 그는 몬타놀라에서 내면적인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삶이 닿을 때까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나 자신은 아직도 두 인물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일종의 골드문트였다. 시타르타처럼 나 역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자를 수차례 방문했다. 햇새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책 한 권을 들고 찾아갔다. 나는 젊었고 그때가 나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다. 내가 스위스에 도착한 것은 1951년 6월이었는데 햇새의 거주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한참을 수소문한 뒤에야 나는 그가 베른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누가노로 갔고 거기서 카스타뇰라로 갔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햇새가 몬타놀라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과 루가노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 산속 마을로 향했다. 버스는 좁은 길을 올라가 목적지에 닿았다. 젊은 여성이 나와 함께 버스에서 내렸는데 나는 혹시 헤르만 햇새의 집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녀가 자신이 바로 햇새 집의 가정부라면서 따라오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정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정문 앞에는 방문 사절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키 큰 나무들 사이로 그녀를 따라갔다. 현관 앞에 서자 두 번째 명문이 눈에 들어왔다. 후에 나는 그 글이 옛 중국 성현의 말씀임을 알 수 있었다. 맹자의 말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을 다한 뒤에는 조용히 죽음과 친해져야 한다. 이제 그에게 사람은 필요 없다. 사람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보아왔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고요함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걸고 잡담으로 괴롭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의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빈집을 지나갈 때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다. 날이 너무 어두워 이 글은 읽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가 현관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어두운 복도에 있는 작은 테이블 앞에 의자를 내주면서 명함을 부탁했다. 나는 명함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 책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해도를 건네주었다. 그 책에 나는 특별히 헤르만 헤세를 위해 스페인어로 헌정사를 써 가지고 갔다. 그녀가 사라졌고 나는 수도원 같은 분위기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옅은 백단향의 향내가 나는 것 같더니 문이 열렸다. 흰옷을 입은 호리호리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헤세였다. 나는 일어나 그를 따라 커다란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나는 그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헤세는 갸름한 얼굴에 밝고 빛나는 눈을 하고 있었다. 위아래로 흰옷을 입은 그는 고행자나 고해자처럼 보였다. 백단향의 향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침 좋지 않은 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는데 아내가 그만 벌에 쏘여서 여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긴 지금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서재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장 끝까지 책으로 들어찬 거실을 지나 좀 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 말끔히 치워진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 방도 벽이 온통 책과 그림들로 가득했다. 헤세는 창문을 등지고 앉았고 나는 그를 마주보고 앉았다. 저 멀리 산과 호수 위로 지는 태양이 보였다. 헤세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시종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평온한 분위기가 방 한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그 시간의 엄숙함에 매료되었다. 내가 당시에 얼마나 긴장했고 헤세와의 만남으로 나의 전 존재가 얼마나 전율했는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숭배하는 사람과 마주 앉은 것이다. 나는 그를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고 헤세의 진심 어린 환영은 나를 순례의 길로 접어들게 했던 그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내가 볼 때 헤세는 시간을 초월한 것 같았다. 그때 그는 73세를 넘은 나이였다. 그럼에도 그의 미소는 젊은이의 미소였다. 그의 육체는 절제되고 영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먼 길을 왔습니다. 내가 말을 꺼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내 작품이 스페인어권에서도 그렇게 많이 읽힌다니 놀랍습니다. 헤세가 대답했다. 이따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편지가 옵니다. 새로 나온 번역서, 특히 유리알 유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유리알 유이에 관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이야기했고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스페인어 번역본이 원본의 정신과 정서를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좀 더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영혼의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을 나타냅니다. 헤세가 말했다. 그것은 묵상과 행동으로 이 둘은 언젠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극단적인 둘 사이를 오가면서
한편으로는 묵상의 고요함을 꿈꾸는데 생활이 어쩔 수 없이 저를 행동으로 밀어붙입니다. 하늘의 구름처럼 흘러가게 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신은 산과 호수에 계신 것처럼 당신의 운명 안에도 계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람이 자연에게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자꾸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나는 우파니샤드나 베단타보다 중국의 지혜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주역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연한 푸른 빛이 창에 물들어 햇색 갸냘픈 몸 위에서 나폴거렸다. 선생님께서는 이곳 산속에서 평온을 발견하셨나요? 내가 물었다. 햇새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어려 있었다. 우리는 저녁에 고요한 속삭임과 사물의 침묵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자연에 가까이 있으면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나는 내가 떠나야 할 때인 것을 느꼈다. 햇새는 자신을 그린 조그만 수채화 한 폭에 몬타뇰라 기념이라고 서명을 해서 주었다. 햇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훌륭한 수채화 화가이기도 했다. 그는 문까지 전송해주며 오랜 친구처럼 나와 악수했다. 이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시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햇새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오후에 내가 햇새에게 했던 질문, 혹은 시타르타가 부처에게 했던 질문을 할 정도로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감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몬타뇰라의 좁은 길을 따라 돌아 나오면서 버스 한 대도 만나지 못하던 차에 어느 청년이 오토바이로 나를 루가노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날 밤 나는 르네상스의 매력으로 가득한 피렌체에 도착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탈리아는 점령군의 달러와 알코올에 의지하고 있었다.